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최근 만들어낸 급등에 대해서 그 조정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서 지금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확실히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급하게 신규든 추가 매수든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이 확인돼야지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들게 될지 이 부분은 여러 라인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높은 라인은 아무래도 지금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보이는 위치,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맞고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 피보나치 두들림 수열에서 0.5 라인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한 지지라인이 돼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커진다라고 하면 618 라인까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618 라인이 피보나치 두들림 수열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라인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시세대가 29,000원 그리고 30,000원대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게 확인이 되는 라인이고 우리가 주봉으로 이 부분을 살펴봐도 이 재작년에 머지 업그레이드 이슈로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 전후로 해서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돌파 후에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라인으로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을 만들어냈던 이 ETF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그 결과가 나오는 날짜가 바로 2024년 5월 23일입니다. 가장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던 반에크에서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날짜고요. 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전부터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그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될 거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도 오늘 5,700만 원이 뚫리면서 밑으로 내려왔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도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세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함이 커지는 거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기업의 CEO, 이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곳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의 최근 매도세 이 부분을 일시적이고 6개월 내에 폭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사의 제목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금융시장에서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수익을 많이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금에서 오는 여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급하게 매매를 서두르질 않습니다. 조금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거나 떨어진다고 급하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물타기 타점을 잡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흐름과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유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언제쯤 지지라인이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하루하루 나오는 조정폭 급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여유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알게 되는 이 지식에 비롯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의 ETF나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큰 틀에서 가장 먼저 최근 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이 사람은 왜 이게 일시적이라고 말했는지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포함한 이 알트코인들이 언제쯤 상승장을 만들어내는 반전이 나올지 알트 시즌이 시작될지 이 나무가 아닌 숲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이런 거시적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이 개별 코인들에 관련된 이슈와 정보도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마찬가지로 공유해드리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장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GBTC 인출 물량이 비트코인 상승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느냐? 우선 이 시장 상황, 물량이 배분되어 있는 상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의 독점 구조에 가까운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인출이 매도가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월가에서도 가장 거물급으로 손꼽히는 블랙록도 아직 비중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모습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트까지 배분되는 현상이 나와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최근과 같은 하방 압력이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데이터를 봐도 가장 위에 그레이스케일이 있고 iShares가 바로 블랙록이죠.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5거래일 동안의 이 흐름을 보시면 자, 일단 당연히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인출이 되고 이 마이너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fee, 바로 수수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0.2, 아크21 쉐어스도 마찬가지로 0.21, iShares, 블랙록은 0.25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밑에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수수료는 1.5%로 이 발키리를 제외하면 여기와도 거의 2배 차인데 다른 상품들과는 무려 이 수수료가 5배에서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몇 곱절의 수수료를 내면서 여기서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이유들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인출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미장이 시작되는 시간마다 꾸준히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비트코인 시세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거래는 피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럼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를 거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요.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트코인의 시즌,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보이는 시즌과 알트 시즌, 알트코인이 강세장을 보이는 시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은 비트코인 쪽에 조금 쏠려 있는 수치가 확인이 되죠. 자, 75에 가까워지고 넘어갈수록 알트 시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연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데 그럼 이전에는 언제 알트 시즌이었냐 여기서 또 확인이 되죠. 바로 2020년도 9월 이때가 알트 시즌이었구나 나오고 있고 이게 2021년도와 2022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려오면서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워진 거죠. 최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고 자, 그리고 이 이미지로 보시면 방금 봤던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그래프고요. 같은 기간에 이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 그래프 자체의 흐름은 비슷하구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 이걸 지금 제가 같은 기간으로 줄을 세워 놓은 건데 이 그래프가 먼저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먼저 상승하면서 이 알트 시즌을 알리는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오히려 비트코인 쪽에 가까운 위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올해 4월 달로 예고되어 있는데 이 반감기 그래프를 봐도 이 예정된 날짜부터 곧바로 상승력을 보여주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반감기 내에서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알고 투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당연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면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재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도움드리고 잡아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한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또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나서도 일단 먼저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제가 드린 이런 정보, 타점과 비중 통해서 진짜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당연히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이런 상승과 하락, 횡보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올해부터 다시 그 사이클 안에서 찾아오는 대세 상승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장에서 수익 꼭 크게 보실 수 있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